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용 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보도자료, 통계 등 자료를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새로운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름은 BOK 클래스.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는데요. 2019년 6월 시작하여 1년 8개월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무위험지표금리란 무엇이고 앞으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정승환 과장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정승환 과장입니다. 과장님, 저부터도 무위험지표금리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부터 받았는데요. 그래서 무위험지표금리라는 용어부터 찬찬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위험금리와 지표금리를 나누어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위험금리란 위험이 없는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신용위험이 없을 때의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표금리란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과 같은 어떤 금융계약의 손실과 이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본다면 무위험 지표금리란 금융계약의 중거금리로서 신용위험이 없는 금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 이자율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무위험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로 지역 등 주요국들은 무위험 지표금리로 이길물 금리를 선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길물 금리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무위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국제금융거래 시 기준이 되는 금리가 리보 금리에 추가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요국이 리보가 아닌 무위험 지표 금리를 별도로 선정하고 공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런던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 금리인 리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2년 리보 조작 사태로 리보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저하되면서 주요국은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우리나라도 발맞춰 나가는 것이군요. 그 외에도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EU에서 제정한 벤치마크법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산출되는 지표금리가 유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본 법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내 금융거래지표 사용자들은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에 대비한 비상시 대체지표로 무위험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 및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하된 호가 기반 지표금리를 대체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었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추진된 건가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지표 개혁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6월에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공동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 산하에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담당할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을 두었습니다. 편하게 개발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발반은 한국은행이 간사를 맡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고요. 운영그룹, 자문그룹, 시장 참가자 그룹으로 나뉜 총 38개 기관이 참가하였습니다. 개발반은 먼저 주요국 사례와 국내 콜 RP 시장 현황 조사,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절차 마련 등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한 후보 금리를 점검하였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올해 2월 시장 참가자 그룹의 투표로 국채통화안정증권 RP금리를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채통화안정증권 RP금리가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후보 금리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국채통화안정증권 RP금리가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장 참가자 그룹은 기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높은 자금 조달 여건 반영도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채통화안정증권 RP금리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무위험 지표 금리를 선정할 때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주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주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참가자 그룹이 최종 선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한국은행이 주재를 한 이유는 무위험 지표금리가 경제 주체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발 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최종 선정은 시장 참가자 그룹이 투표로 결정하였는데요. 무위험 지표금리를 사용할 주체인데다 향후 무위험 지표금리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 민간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간 경제 주체가 직접 새로운 시장 관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무위험 지표 금리는 향후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향후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가 시장에 원활히 수용되고 동시장이 성숙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의 중거금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의 지표금리로 우선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먼저 무위험 지표금리 기반의 선물 상장, OIS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무위험 지표금리의 원활한 시장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거래 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요 지표의 비상시 대체 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거래 시 무위험 지표 금리가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기존 국제금융거래 시 사용되던 리보 금리를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가 대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가 리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대로 2022년 리보가 산출 중단될 경우 국내에서는 리보를 대체하여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가 아닌 통화별로 주요국이 선정한 무위험 지표 금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거래 시에는 미국의 무위험 지표 금리인 소프알, 그리고 영국과의 거래 시에는 무위험 지표 금리인 소니아를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거래 시 통화별로 주요국이 선정한 무위험 지표 금리가 사용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선정된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가 바로 공시되는 것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무위험 지표 금리를 최종 선정한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계산 방식, 공시정보 범위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항을 정해서 올해 3분기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이번에 선정된 무위험 지표 금리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무위험 지표 금리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조금 친숙해진 느낌이네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위험 지표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무위험 지표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정책과 조사 연구 보고서 등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